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토마토를 그냥 먹는 것보다 어떤 재료와 함께 조리해서 먹으면 실제로 암세포 억제 효과가 생긴다는 과학적 보고가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흔히들 토마토 하면 비타민C나 피로 회복, 혈관 건강 정도만 떠올리시죠? 그런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 밝혀진 토마토에 숨겨진 진짜 정체는 바로 암세포의 폭제를 억제하는 강력한 식품이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생으로 드시는 것만으로는 그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사실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냥 마트에서 파는 토마토가 암을 막는다고? 하지만 자료를 찾아보니 확실한 근거가 있었습니다. 미국 국립암연구소와 유럽 임상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에서는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과 베타카로틴, 그리고 최근에 주목받는 토마틴이라는 성분이 세포의 산화 손상을 막고 암세포가 자라지 못하게 도와주는 작용을 한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히 토마틴이라는 이 성분은 아직까지 국내에선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소화기관에서 흡수될 때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키고 세포 속 유전자 손상을 복원하는 효소의 작용을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됐습니다. 쉽게 말해 암이 자라지 못하도록 돕는 체내 환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분들 그냥 먹는다고 다 흡수되진 않습니다. 토마토는 반드시 같이 먹어야 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토마토를 생으로만 먹고 계신다면 몸에 좋은 성분이 대부분 체외로 빠져나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소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먹었을 때는 위에 부담만 주고 실제 효능은 거의 못 보고 지나가게 되죠. 이제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 토마토를 항암 토마토로 바꾸는 열쇠는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사실 저희가 평소에 전혀 신경 쓰지 않던 어떤 재료 하나가 토마토의 항산화 작용을 극대화시켜주는 촉매 역할을 한다는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81세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도윤입니다. 50년 가까이 건강과 음식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수많은 식품 속에 숨어있는 힘을 밝혀내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릴 조합은 제가 직접 임상 자료를 보고 실제 환자들과 함께 적용해 봤을 정도로 결과가 확실했던 방법입니다. 특히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과 관련된 임상 데이터를 보면 한 가지 재료만 바꿨을 뿐인데 염증 수치가 급격히 낮아지거나 암세포 활동이 둔화된 지표가 확인된 사례가 여러 건 존재합니다. 그 조합이 무엇일까요? 바로 토마토를 살짝 익혀서 열에 강한 식물성 기름과 함께 조리하고 마늘이나 양파 같은 황화합물 채소를 곁들이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조리된 토마토는 더 이상 단순한 건강식이 아니라 암세포에 맞서는 항산화 병력을 지닌 음식이 되는 셈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조리법이 왜 효과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와 함께 어떤 조합이 가장 이상적인지, 그리고 실제 환자분들이 이 조합을 실천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토마토를 그저 붉은 채소로만 보던 시선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이런 검증된 건강 정보 놓치지 않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토마토를 이렇게 먹었더니 몸속 암세포의 활동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는 실험 결과, 그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항암 식품으로 주목받는 이유, 그 출발점은 바로 라이코펜이라는 붉은 색소입니다.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제로 몸속에 생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DNA의 손상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세포가 암으로 변하는 초기 단계를 차단하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이코펜은 체내 흡수율이 낮기로도 유명합니다. 특히 생으로 섭취했을 경우엔
소화기관을 지나가면서 대부분 흡수되지 못한 채 그대로 몸 밖으로 배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방법을 바꿔봤습니다. 토마토를 익혀서 먹고 기름과 함께 조리했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확인한 겁니다. 결과는 매우 뚜렷했습니다. 라이코펜이 체내에 훨씬 잘 흡수되었고 혈중 산화지표와 염증 수치가 동시에 낮아졌습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 영양학 연구소에서는 이와 관련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하루 한 끼 식사에 익힌 토마토와 식물성 기름을 포함한 조리법을 적용한 그룹과 생토마토를 섭취한 그룹 간의 비교 결과 전립선암과 대장암의 위험 지표가 익힌 토마토 그룹에서 평균 37% 낮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조리용 기름으로 사용된 것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었습니다. 올리브 오일은 열에 강하고 지용성 성분인 라이코펜을 안정적으로 끌어안아 몸속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함께 조리한 것이 바로 마늘입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물질은 자체 항균 효과도 뛰어나지만 암세포의 성장 경로를 차단하는 효소 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토마토가 암세포를 약하게 만들고 마늘이 그 틈을 파고들어 활동을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같은 원리로 양파에 들어있는 퀘르세틴, 브로콜리에 들어있는 설포라판 같은 성분들도 토마토와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반응이 폭발적으로 강화됩니다. 실제로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식이암 연구센터는 토마토 올리브 오일 마늘을 조합한 식단을 6주간 위장질환 환자에게 적용했을 때 위 점막의 재생률이 증가하고 염증 반응 수치가 유의미하게 떨어졌다는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이처럼 토마토에 숨어있는 항암 성분은 혼자선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같이 먹는 식재료에 따라 그 기능이 활성화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토마틴이라는 성분입니다. 토마토에 아주 미량만 들어있지만 이 성분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자연 항바이러스 항종양 활성 물질입니다. 면역세포 중에서도 자연살의 세포의 활동성을 높이는 데 관여하며 이는 암세포나 바이러스 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리하면 토마토는 그 자체로도 유익하지만 익히고 기름과 함께 조리하며 특정 항암 채소와 조합할 때 진정한 항암 식품으로 변하는 식재료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토마토를 너무 당연하게 생으로만 먹어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아시게 된 겁니다. 토마토는 무엇과 함께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암 예방 능력이 달라진다는 사실을요. 제가 진료와 상담을 하면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 가운데 토마토를 제대로 먹고 난 뒤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은 세 분 중심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72세 최영자 씨. 이분은 몇 년 전 대장 용종 제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당시 조직 검사에서는 악성까지는 아니었지만 앞으로 암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는 소견을 받으셨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꾸준히 건강식품을 챙기셨습니다. 토마토도 빠지지 않고 드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방식이었습니다. 아침 공복에 생토마토를 그대로 씻어 드셨고 너무 차가운 상태로 먹다 보니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 증상이 반복됐습니다. 토마토가 좋다는데 저는 오히려 속이 불편해요 하셨죠. 그래서 저는 조언을 드렸습니다. 그냥 드시지 마시고 토마토를 약한 불에 3분 정도만 볶아보세요. 기름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쓰시고요. 거기에 마늘 한쪽 정도만 썰어 넣으셔도 좋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표정부터 달라지셨습니다. 속이 편해졌고 이전보다 대변도 부드러워졌다고 하시더군요.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정기검진에서 대장 내 염증 지표 수치가 뚜렷하게 낮아졌다는 결과였습니다. 수치도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인 상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68세 정성진 씨입니다.
이분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오랜 기간 고생하셨고 최근엔 암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처음 상담 오셨을 땐 토마토 주스를 드신다고 하셨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시판 토마토 주스에 설탕이 들어가 있었고 거의 생으로 간 토마토였죠. 제가 권해드린 건 이랬습니다. 토마토를 반으로 갈라 오븐에 10분 정도 구워보세요. 마늘과 브로콜리를 곁들여 함께 구우시고 기름은 올리브 오일 한 숟갈 정도만 뿌려보세요. 정성진 씨는 이 조리법이 간단하면서도 맛이 괜찮다고 하셨고 매일 저녁 반찬으로 즐기게 되셨습니다. 3개월 뒤 추적 검진 결과 전립선 염증 수치가 이전보다 40% 가까이 낮아졌고 야간 잔뇨감도 줄어들었다고 보고되었죠. 그때 그분이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박사님, 저는 토마토가 이렇게 강력한 식품일 줄 몰랐습니다. 그냥 붉은 채소인 줄만 알았는데요. 세 번째는 75세 김혜란 씨. 이분은 당뇨를 오래 앓으셨고 혈액 내 염증 반응 수치가 높아 의사들로부터 암 발생 위험이 있다는 경고를 들으셨던 분입니다. 특히 간 수치와 CRP 수치가 늘 기준치보다 높게 나와 매번 건강검진이 걱정거리였죠. 그런데 제가 토마토 조리법과 함께 마늘과 함께 조리한 토마토 수프를 드셔보시라고 권한 뒤 그분의 생활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아침 공복에 그 수프를 작은 그릇으로 드시고 식사는 평소처럼 하되 토마토 섭취는 하루에 꼭 한 번 하시게 했습니다. 2개월 뒤 검사 결과 간 기능 지표인 AST, ALT 수치가 눈에 띄게 떨어졌고 CRP 수치도 절반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그분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웃으셨습니다. 그동안 약만 믿고 있었는데 식사 하나가 이렇게 큰 차이를 낼 줄은 몰랐어요. 이 세 살에 모두 공통점이 있습니다. 토마토를 그저 건강식으로 알고 무조건 드신 게 아니라 조리법과 재료의 조합을 바꾸면서 진짜 몸에서 반응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항암 토마토는 단순히 토마토만으로는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 조합 안에 기름, 마늘 혹은 브로콜리 같은 식재료가 있어야 몸이 흡수하고 반응하고 회복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토마토가 암세포를 억제하는 힘을 발휘하려면 무엇보다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 토마토는 반드시 살짝 익혀서 드셔야 합니다. 전자레인지도 괜찮고 후라이팬에 볶아도 좋고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 굽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너무 센 불에서 오래 조리하지 않고 약불에서 3분에서 5분 정도만 가볍게 익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토마토 속 라이코펜과 토마틴 같은 유효 성분들이 활성화되면서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상태로 바뀝니다. 두 번째, 기름을 꼭 함께 사용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라이코펜은 지용성, 즉 기름에 잘 녹는 성분이라 기름 없이 조리하면 몸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조리 중간에 한 숟갈 정도만 살짝 둘러주시고 절대 튀기거나 눅눅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세 번째, 마늘이나 양파 혹은 브로콜리를 함께 조리해 보세요. 이 재료들은 모두 황화합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토마토의 작용을 도와주는 동반자 역할을 합니다. 특히 마늘의 알리신, 양파의 퀘르세틴,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은 암세포의 증식을 막아주는데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이렇습니다. 방울토마토나 일반 토마토를 반으로 자른 뒤 올리브 오일을 약간 두른 팬에 마늘 또는 양파와 함께 3분에서 5분 볶기. 원하시면 데친 브로콜리 조금 곁들여 접시에 담아내기. 입맛 따라 후추나 허브를 살짝 뿌려주셔도 좋고요. 식사 전후로 부담 없는 양으로 드시면 됩니다. 또 하나, 언제 먹는지도 중요합니다. 가능하다면 저녁 식사 시간에 드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저녁 이후에는 활성산소가 많이 생기는 시간이고 잠자는 동안 세포 재생과 회복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 항산화 성분이 제 역할을 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아침 공복에 먹을 경우엔 위장에 자극이 갈 수 있으니 꼭 익히고 따뜻하게 드시는 걸 권합니다.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분들에겐 생토마토는 오히려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주의사항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째, 설탕이나 시럽이 들어간 시판 토마토 주스는 피하셔야 합니다. 단맛이 강한 제품은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몸속 염증 반응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토마토를 바로 드시지 마세요. 특히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는 속쓰림, 설사, 복부팽만감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온에서 30분 이상 꺼내 두었다가 익혀 드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셋째, 과유불급, 너무 많은 양을 한꺼번에 먹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토마토도 산성식품이기 때문에 하루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하며 체질에 따라 속이 자주 쓰리는 분은 양을 더 줄여서 시작하세요. 또한 신장 기능이 좋지 않거나 칼륨 수치가 높은 분들, 특히 투석을 받는 환자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토마토는 칼륨이 풍부한 식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체크해 두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항암 토마토 조리법은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지도 않고 가스레인지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토마토, 올리브오일, 마늘 또는 양파. 딱 이 조합만 지켜주셔도 몸이 알아서 반응하고 회복을 시작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얼마나 자주 먹어야 효과가 있을까요? 며칠 먹고 마는 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은데요?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음식은 한 번에 기적을 만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쌓이면 몸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특히 토마토는 장기적으로 섭취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효과를 나타내는 식품 중 하나입니다. 세계적인 의학 저널인 영양과 암에서는 매일 1회 이상 익힌 토마토 섭취를 3개월 이상 유지한 사람들에게서 염증성 단백질, 암세포 성장 지표, 산화 스트레스 수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하버드 의대와 보스턴대 공공영양연구소의 공동 연구에서도 일주일에 5회 이상 조리된 토마토를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전립선암, 대장암, 유방암 발생률이 최대 40%까지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건 지속성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한 달, 3달 이렇게 계속되면 우리 몸은 아주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변화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내가 매일 먹는 반찬 하나를 항암 토마토 요리로 바꾸는 것. 특별한 시간도 많은 비용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한 끼만 작은 습관 하나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아침 식사가 부담된다면 점심이나 저녁에 볶은 토마토와 마늘 혹은 양파를 곁들인 반찬을 하루 한 접시씩만 준비해 보세요. 시간이 없다면 일요일 저녁 한 번에 만들어 두고 냉장 보관해서 이틀 동안 데워 드셔도 충분합니다. 토마토를 싫어하신다면 토마토 소스를 만들어서 양배추찜이나 두부구이에 곁들여 드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내 몸에 항산화 성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입니다. 또한 꾸준히 실천하시는 분들은 몸이 보내는 미세한 신호를 가장 먼저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속이 예전보다 덜 더부룩하다. 대변 상태가 부드러워졌다. 피부 트러블이 줄었다. 생리통이나 두통이 완화되었다. 잔뇨감이 사라지고 잠을 깊이 잔다.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는 시점은 보통 실천 후 2주에서 4주 사이입니다. 즉, 토마토는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하지만 꾸준함 없이는 절대 그 효과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음식은 약이 되려면 반복이 필요합니다. 한두 번 먹는 건 간식일 뿐입니다. 약이 되려면 매일 먹고
내 몸이 그걸 계속 받을 준비가 되었다고 느낄 때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 몸속 면역세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속적인 항산화 작용이 유지될 때 비로소 세포 재생이 활발해지고 암세포의 성장이 억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복잡한 건강식보다 매일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한 가지를 만드세요. 그게 바로 토마토 요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부터 하루 한 번 익힌 토마토 한 접시, 여기에 마늘 한 쪽 혹은 양파 반 개, 기름은 올리브 오일 한 숟갈, 딱 이 조합만 실천해 보세요. 그게 바로 여러분 몸의 방어력을 키우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잘 보셨나요? 우리가 매일 먹던 토마토, 그저 피로 회복이나 피부 건강에만 좋은 줄 알았던 이 식품이 마늘, 올리브 오일, 양파 같은 재료와 함께 조리되었을 때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항암 토마토로 바뀐다는 사실, 이제는 분명하게 아시게 되었을 겁니다. 핵심은 단순했습니다. 생으로 먹지 않고 살짝 익혀서 식물성 기름과 함께 조리하고 항암 채소와 함께 곁들이는 것, 그리고 그걸 매일 반복하는 꾸준한 습관. 오늘부터 여러분 식탁 위에 작은 항암 습관 하나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영상 보시면서 이건 꼭 실천해 봐야겠다 싶은 점이 있었다면 지금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실천 하나하나가 또 다른 시청자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렇게 실제 검증된 건강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 오늘도 자신을 위해 한 가지를 배운 여러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몸을 돌보는 마음, 그게 바로 진짜 건강의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